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5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엉터리다 보니까 참 나라 걱정하는 분들의 글 참 많이 옵니다. 또 시기가 시인 만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복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참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네 편의 글은 대부분 이런 쪽의 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탄핵 모여를 계속 외쳐합니다는 현재 미국에 계신 김평우 변호사님의 서신입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김평우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태극기 애국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겨울에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처음 열린 이래 대한문 강경은 태극기 애국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문은 120년 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롯한 조선의 선각자들이 만민 공동연을 조직하여 개혁과 독립의 횃불을 올리고 조선 사람들도 자각하여 선진국처럼 자유, 민주, 법치의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처음 외친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20년 전 조선 말기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를 가진 중국과 스스로 세계 5위의 핵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이 연합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지키려면 지도층과 국민이 용기를 가지고 저들의 공갈 협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층인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은 마치 120년 전 조선 말기 양반들처럼 너무나 부패하고 나약하여 여러분들의 탄핵 반대 외침을 외면한 채 죄 없는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기 탄핵을 강행하고 뇌물죄에 누명을 씌워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에 규정도 없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40%의 득표로 대통령이 되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불법으로 감옥에 가두고 평화 외교란 사탕 발린 구호 아래 나라의 주권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굴욕 외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란 것을 만들어 사법권을 완전히 대통령 직속의 초법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중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 대신에 정당이 제멋대로 선정하는 연동제 비례대표법이라는 유연적인 국회의원 선출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남용하여 상권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일당이 국회, 행정, 사법의 상권을 한 손에 쥐는 중국, 북한식의 유연적인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법치 대통령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유, 민주, 법치의 큰 기둥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법이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 탄핵에 저항하여
탄핵 무효를 계속 외쳐합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기 탄핵을 묻고 가자는 정치꾼들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수백억 원의 뇌물범으로 몰아서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법관들의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법관이 선고한 형벌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력자들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탄핵 정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식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과 당파의 안정과 부귀영화, 출세만 추구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좀비들만 설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금도 변함없이 탄핵 반대,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태극기 애국자 여러분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선각자들인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국운동 덕분에 경자년 새해에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제도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지속적인 서신을 보내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마는 김평우 변호사님께서도 우리 태극기 집회가 열릴 때 탕기국 때죠. 여러 번 나오셔서 연설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또 변호도 하셨고 강단도 있고 애국심도 출중한 분입니다. 김동리 선생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국내로 좀 다시 들어와서 이 법치 국가를 허물고 있는 이자들과 법으로서 정면으로 좀 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법까지 지금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있을 때 적어도 이런 분들의 올곧은 직설과 비판이 이런 변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새해도 되는데 한번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은 추미애를 수사하라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声明입니다. 추미애가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조국 사건 및 울산 부정선거 사건 수사 책임자를 부산과 제주도로 보내버렸다. 아예 총장과 만나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명백한 보복인사 수사 방해다.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와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 조사 대상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피의자들이 달려들어서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다.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건너뛰었다. 이젠 착한 척, 공정한 척 하지도 않는다. 아예 대놓고 한다. 여당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한국당은 직권 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하자. 검사 한 명 자천시켰다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직권 남용죄로 실형 2년을 받고 복역 중 1년을 살다가 어제 출소했다. 윤석열은 기죽지 말고 추미애를 수사하라. 뒤에는 국법이 있고 국민이 있다. 자, 우리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그 인사 이동에 적법하게 한 걸 가지고 이 정권 법관들이 직권남용죄로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하지만 1년을 복역 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9일입니까? 그날 석방이 됐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됐는데 재판 받다가 1년 나갑니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그 부인 정경심이 뭐 보석 신청하고 있는데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뭐 하겠지도. 이 정권 꼬라지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꼴을 계속 보였지 않습니까? 좌파법과 우파법이 있듯이. 자,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에 의해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보고 추미애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국법을 어긴 이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형벌이 가해진다는 걸 똑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는 검사 한 명을 자천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지방 가면 다 자천이면 그러면 그 동네는 어디 기양지인가? 요주나 통영이나 내가 보기에는 통영이 더 아름다운 도시고 그 통영이 살기 좋은 도시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여주에서 통영으로 자천이라 이러면 통영 사람들 기분 좋겠습니까? 옛날에 마치 무슨 기양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머지 경기도부터 저 지방까지는 동일시해야 되죠. 이런 문제를 토집을 잡았어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죄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 법원이 추미애를 만약에 한국당에서 고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소고발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당이나 우파 시민단이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이 좌파들 전공이에요. 우파들 고소고발은 피를 말립니다. 끝까지 그냥 민사에 형사에 안 되면 또 다른 계속해서 이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파도 살아있음을 꼬라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김진태 의원 이런 거 참 잘해요. 밀고 가고 밀고 가고 아닌 건 아닌 거. 근데 지금 안에서 유승민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악을 쓰고 막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김진태 의원도 한국당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어요. 나오시오. 그거 막 더러운데 그러지 말고 나와서 강화문에 와서 이건 하자고. 혹시 알아요? 때려쳐보고 대통령 나가면 그게 더 빠를지도 있는데 빠른 길을 선택하시고 사나이가 뭡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죠. 얄팍한 어쩌다가 빌어서 꽁다리 잘 달려서 배치 한번 더 다는 그런 시기 되기 때문에 한국당도 망하고 정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개판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뭐 탄핵을 묻고 가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을 동조해서 정권을 넘겨준 그 죄값 때문에라도 전신만시 석고 대절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시범타로 이 죄를 모두 안고 우리가 징계를 떠나겠습니다. 수탁이 했잖아.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어설픈 좌파의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지금 수천만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된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굴안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임명 이꼴로 만든 한국당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고. 와서 배우려도 안 배우죠. 가르쳐줘도 안 배우지. 답답합니다. 통추위 한번 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집구석 싸워서 죽도 밥도 안 돼서 결국은 선거 조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자, 세 번째는 권력 비리 수사 내체를 검찰총장의 면담 거부 때문처럼 몰아간 이런 뉴스라는 KBS 공룡노조의 성명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윤석열 검찰을 해체할 목적으로 보이는 인사를 단행했다. 관례와 규정을 무시하고 현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던 검찰 간부를 제주와 부산 등으로 흩어버렸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방해요 헌정문란 행위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이 탄핵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 뉴스9은 1월 8일 이 사건을 대대적인 물갈이라고 보도를 하고 오히려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던 추미애 장관의 요청을 윤석열 총장이 전제 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방송했다. 마치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해서 일방적인 인사를 했다는 듯이 보도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호출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요식행위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KBS는 검찰이 인사안을 먼저 보여달라며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검찰 입장문 내용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라며 마치 검찰이 규정에도 없는 억지를 부린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감추고 상대방은 탄압하면서 권력의 절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 특히 방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왜곡, 조작 여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성된 국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것을 타도하자는 함성이 용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방송 언론은 각성하고 폭거를 멈춰라. KBS 얘기만 하면 뭐 아예 안 보니까 요새 KBS 보는 국민들 별로 없어요. 대깨문들 이외에는 명색이 국영방송이라면서 수십 년로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 엄청난 액수의 적자를 만들어가는 이 KBS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뿌뿌뿌 나팔수 병권의 홍리병이 돼서 이런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영방송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박에는 국영방송을 붙이고 DS는 독재 정권과 이 엉터리 정권의 아부를 떨면서 국민의 눈가기를 막아대는 이런 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KBS 없다고 불편한 거 있습니까? 한 3, 4년 안 봐도 아무 상관없고 전체 방송 다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더 속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지금 KBS 공영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방송 언론은 각성하고 폭거를 멈춰라 필요 없어요. 그냥 KBS 없어지려 해내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기레기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국민의 방송, 국영방송은 KBS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KBS가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에 하늘이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 총선, 그러니까 4.15 선거는 전쟁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느냐 자유를 유지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를 문재인과 더불어당이 이기면 본격적으로 연방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질주할 것이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자유우파가 총선에서 절대다수가 되면 문재인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질주는 큰 브레이크가 걸리고 파탄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이지만 지역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 된다. 개인의 복지 혜택에 많고 적음을 따져서도 안 된다. 지연, 학연, 혈연을 따져서 투표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개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볼 일도 아니다. 그건 나라가 평안할 때 따지는 일이다. 지금은 건국 이래 최고의 비상시국이다. 국가가 공산화되느냐 자유민주국가로 살아남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진영에 남느냐 아니면 중공과 함께하는 공산진영에 속하느냐 선택을 하는 선거다. 나와 내 자식이 자유민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와 내 자식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지를 결정지우는 선거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심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단체의 손익계산을 접어두고 지역의 정서나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장차 100년의 미래를 결정지우고 우리 자손들의 평생을 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나는 감히 이번 선거에 사리 사욕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어느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정당인지 어느 후보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해줄 자인지 두 눈은 부릅뜨고 살펴서 반드시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난세일수록 많은 정당이 나서고 많은 영웅들이 설치고 많은 주장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를 것이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이 하나의 결정에 죽고 사느냐가 결정된다. 진짜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선거의 부정을 감시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부정선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사전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 언론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파 방송이 되는 것을 항의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전화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하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음은 없다.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아이고, 선거를 전쟁에 간주해서 심각한 톤으로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 지면 100번 이들은 공수처를 앞세워서 낮은 연방제로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 본 그 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오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하든지 200석 이상의 우파 진영이 국회를 차지해서 더 이상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다 뜯어 고치고 말려야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이거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투개표 역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우파 진영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 상황에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우파 정당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되다가는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찾아낸 점검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닭발림이고 있다는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 그런 걸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 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전국에서 벌어진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에 몰린 좌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지겠다 싶으면 100% 부정선거를 지을 것이 농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들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제도장치의 비판과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한국당이야 우파 정당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 오늘 네 분의 글 선거와 탄핵 무효와 윤석열 검찰과 KBS의 보도 행태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디엔가는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자분들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한숨을 놓을 수 있지만 좌파들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본다면 그렇게 한숨 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는 비록 별 볼일 없다고 하지만 천 사람 만 사람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해서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발 이번 토요일 내일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청와대 앞에서 남대문까지 모든 애국 시민들로 꽉 채우는 이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국의 덴버 대학에 에리카 채널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3.5%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국민의 3.5%가 한 곳 광장에 모여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어떤 정권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이론입니다. 좌파들은 이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파는 지난 4년간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몫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모여서 통합이 아니면 연대 집회를 통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 정권의 끝을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